10월 25일 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회차에 걸쳐서 홍준표, 오세훈 네, 두 그렇습니다. 분에 대한 네네. 이야기들 계속 그 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 설명을 했었고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대우조선 파업할 때부터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건의해가지고 내일 출석 관련해서는 오세훈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주요 정치인 관련돼 있는 이제 불법 그 여론조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앙지검 산단 관련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현재도 조사 중인 걸로 그 내일 모레 또 네. 이제 조사가 있는 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질문이 그저께 명태균 씨가 이틀에 걸쳐서 검찰에 조사를 했는데 진술하면서 그 기업들이 뭐 다들 방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뭐 언론사 쪽에서 취재를 한다 했던 부분들이 네. 일부에 검찰발이 있다는 거예요. 네, 12.3 비상계엄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고 계신 두 분 공익 제보자 김태열, 강혜경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소개를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되나서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호칭을 김태열 소장님은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제 전 이제 소장으로 이제 계셨고 또 강혜경 국장님은 이제 시사경남의 그 편집국장으로 계셨고 또 미래한국연구소도 부소장으로 계셔서 호칭은 이제 강 국장님, 김 소장님 뭐 이렇게 이제 호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인사 붙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혜경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을 했었고 마지막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기 책임자 겸 보좌관 마지막 보좌관이었던 공익제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두 분이 그 검찰 조사로 이제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근데 내일 또 조사가 창원에서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앙지검에서 이제 창원지검으로 이제 출장을 와서 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이제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응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이 된 뒤로 하는 첫 첫 조사입니다. 네, 네네. 그렇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예, 또 소장님 또 조사가. 저는 6일 날 네. 오전에 일단 조사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조사가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조사가 첫 조사가 이제 언제였죠? 일단 지금 제가 계산하는 네. 첫 조사와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계산하는 첫 조사가 좀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저는 이제 2024년도 그 4월 초에 첫 조사를 받았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그 언론에 이제 이슈화가 된 이후에 압수수색 후에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조사를 첫 조사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조사 이후에는 또 서울에서 또 조사가 또 네, 또 이제 조은희 네. 사건으로 해서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 네, 경찰서에 조사. 가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시고 그 소장님도 조사가 좀 꽤 많았었죠. 예. 네. 저는 작년 10월 25일 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회차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일부의 그 정치자금 부분에서는 일부가 기소가 네. 돼가지고 공판 준비기를 3회에 거쳤고 3월 24일 날 이제 본 공판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 또 검찰에 참고인 조사 네. 잡혀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자료 제출과 진술을 하셨을 텐데 그 내일 모레 또 이제 조사가 있는 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질문이 검사님이 그 모레 6일 날 이제 출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간략하게는 이야기했어요. 네. 그저께 명태균 씨가 이틀에 걸쳐서 검찰에 조사를 했는데 그 진술하면서 아마 제가 그 김태열 소장이 언급된 부분이 몇 곳에서 그게 진술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차 참고인으로 조사가 필요하니까 검찰에 좀 출석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강 국장님 그에 대한 질문도 뭐 워낙 많았을 테고 또 이제 진술도 많이 했을 텐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홍준표, 오세훈 네, 이 두 그렇습니다. 분에 대한 네네. 이야기들 계속 그 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검찰 그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의 다 했었고 네.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 큰 테두리에서만 설명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조사 일정을 이제 잡고 이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였고 네. 이제 아마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내일 출석 관련해서는 오세훈 관련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이 두 사람이 그 대권 도전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이게 하나하나들마다 다 이제 뭐 이슈가 되고 뉴스로 이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 내일 조사를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네네. 조사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좀 더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술한 것 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오세훈에 관련해서는 좀 저는 새로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검찰 쪽에서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또 아. 있을 거라 막상 이제 좀 그 조사를 받다 보면 저도 네. 이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일단 저는 예측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기억이 나느냐, 그쵸.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네네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런 데고. 이제 그러는 중에 지금 최근에 그 명태균 씨의 부인 이승은 씨가 그 연일 그 SNS를 통해 가지고 홍준표, 오세훈 뭐 비판이 뭐 날선 비판을 막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김태열 소장님하고 강혜경 국장님한테도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 뭐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 명태균 씨가 뭐 옥중에 있으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죠?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씨 부인 이승은 씨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네, 작년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 9월 5일 날 첫 기사가 이제 외부로 드러나고 나서 네, 10월 달에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과 저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저를 공격하고 강혜경 씨를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면죄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면죄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 지금 언론에서도 뭐 모든 녹취고 모든 게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달에 용산하고 여러 가지 용산을 압박하면서 어떤 딜을 그렇게 했던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기들이 구속을 면하려고 하면은 네, 광역인과 김태현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만이 네,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11월 초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이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저와 강혜경을 공격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의 부인 이승은 씨가 지금도 그 당시에 명태균하고 한테 들었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사실들이 다 그게 거짓이고 모든 사실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당시에 명태균한테 들었던 그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그 명태균과 김영선이 그 입을 맞춰 가지고 네. 이 죄를 좀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버전을 지금도 네네. SNS에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죠? 근데 그 강혜경 그 국장께서는 이승은 씨를 아시잖아요. 그 네, 전에 알고 이제 있습니다. 잘 알고. 어떤 분입니까? 그 자세히 현모양처라 해야 될까요? 현모양처. 일단은 뭐 세상 그러니까 밖을 네. 내 친구하고 이런 교류보다는 오로지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단 가정만 돌보는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하고 홍준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을 소장님이나 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죠. 일방적으로 네. 명태균 주장을 한다 해서 이게 뭐 녹취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고 뭐 동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소장님하고 제가 그 주장을 뒷받침을 해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그렇죠. 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승은 씨가
저한테도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뭐 너무 고생시켜서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하셨었어요. 네, 네.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저를 이제 소장님마저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분을 뭐 공격하고 싶거나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 이승은 씨는 지금 그 홍준표 특히 이제 홍준표나 오세훈에 대한 공세가 지금 뭔가 이제 새로 하나씩 이렇게 깐다라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게 명태균이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네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제가 어저께 이제 모 유튜브에서 제가 언론 플레이를 했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때까지 9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일철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레 이제 6일날 검찰에서 명태균 씨가 지난주에 2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여론조사에 관련돼 가지고 옆에서 보고 들었던 상황.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 건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검찰이 또 질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레 검찰이 나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언론에다가 네. 이런 20년도에 총선 때 홍준표 시장이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 네. 그 과정들 전반적인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들었던 사항을 네.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몇몇 기사들이 오늘 막 여러 군데 떠가지고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취재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모레 검찰에서 질문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제가 어저께 언론에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금 이승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뭐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인데 계속 정보들인 거잖아요. 예, 예. 또 새로운 정보, 예, 예. 또 이승은 씨도 새로운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되다 보면 예. 결국은 그 지금 주목받고 있는 대권 주자인 이 사람들에게 되게 불리한 내용들이잖아요. 종합해 보면.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오세훈 시장은 뭔가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뭐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은 정반대로 막 여기저기 다 지뢰밭인 것 같거든요. 그 되게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고 좀 있으면 막 터져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나름 꼬리 자르기를 좀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밝혀질 걸로 결국에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라고 연구소가 그리고 너무 많은 그 목격자들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네.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숨겨질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일단 큰 소리 치고 모르겠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일단 치고 보는 것 네. 같다.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좀 안쓰럽기도 한데 저 최근에 또 이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 막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금 내일도 벌어질 것들이고 막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벌어질 만한 것들.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만이 네. 자기가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여당의 강력한 어떤 대선 후보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라는 그거를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부정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제가 모 언론사의 기사에 봤는데 홍준표의 최측근인 밑에 대구시의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이 네. 1월 29일 날 네. 홍준표 대선 선거 운동에 관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유, 그것도 1월 29일 날. 위반했네요. 또 그게 위반했어. 그러니까 탄핵은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1월 29일 날 그때부터 그 대구시장의 자기 측근들과 모든 어떤 그 조직을 동원해서 이미 대선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구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조사가 들어갔다라고 아마 오늘 기사에서 떴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거 부정하는 것 자체가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조사가 본격적으로 홍준표 시장한테 조사가 돌았을 때 어떤 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예, 너무 그 아니 급한 것 같습니다. 1월 말이면 그 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그걸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걸 누가 코치를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막 하자고. 모르겠습니다. 그 저도 조금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모든 사항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홍준표 시장 측에서 제일 먼저 그 측근 특보 한 명을 시켜서 트럼프 쪽에 빨리 줄을 대라고 만나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1월 달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음 대권 주자들 중에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네. 이 땡땡 그 어떤 특보 한 분한테 해서 그 특보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가에게 연락이 와서 빨리 트럼프하고 연락을 좀 닿게 하자. 갔었잖아요. 그 가가지고 그냥 빈걸음으로 이제 오긴 했는데 좀 그때부터 무리를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벌써 또 사고를 치셨네요. 네, 홍준표 시장 관련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는 그 뉴스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두 분 내일하고 모레하고 검찰 조사 받으시면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또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인들 이제 두 분 다 네. 같은 변호인들이 예.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익제보 그렇습니다. 맡고 계시고 네, 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인상 깊게 어떻게 매칭이 되고 또 국회에서도 같이 가고 해서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네. 열심히 하셨는데 워낙 너무 많이 바쁘세요. 아, 예. 바쁘셔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이제 저하고 이제 인연을 이제 끊으시고 네. 이제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걸로 도와주시고 하시고 지금은 그 변호인 구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최상병 사건 때 그 무죄를 받아 내셨던 네. 그 변호사님 김기현 변호사님, 네, 예. 김기현 변호사님과 정구성 변호사님 네. 그리고 문건일 문건일 변호사님하고 네. 병강일 변호사 변강식 변호사님하고 요 며칠 전에 네. 호루라기 재단에 거기에 그 변호사님 한 분이 더 자발적으로 같이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5분이 변호사 업무를 저와 강혜경 네. 그리고 아마 신용환 교수님 네. 쪽에도 아마 법률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환 교수님은 이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네.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셨는데 그때 그 인상 깊었던 게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고소를 했는데 실체가 좀 그 고소 주체 측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전파사에서도 고소 한번 좀 당해보자고 뭐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구판이었어 구판. 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콕 집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구판에 대한 지원을 했다. 김건희가 네네. 여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구판 버리는 거 지원했다 하는 그 내용 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우리도 그 내용을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아직 고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서비스 이용한 고객분들 네. 한국연구소 그다음에 그 앞에 좋은 날 리서치 근데 그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이분들 외에 꽤 많은 분들이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어쩌다가 갑자기 밝혀진 내용인데 그 지난번에 그 강민국 의원이 네, 운영이 저 국감 출석했을 맞아요. 때 운영이 때 네. 그때 뭐 하다가 이제 툭 던졌는데 너무 이제 강 의원이 파르르 하는 바람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 이제 일을 이제 주고 받고 했던 그렇죠.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거의 경남권에서 이제 뭐 출마를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뭐 당선된 분들 거의 다 미래한국 연구소 좋은 날 리서치를 거쳐가셨죠. 그렇습니다. 기억에 좀 남을 만한 분들 이거는 뭐 의혹이 있다 만다 이걸 떠나서 성함을 실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워낙 저를 고소 고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소고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네. 지금 한 얼마나 됩니까? 일단 지금 조사를 저한테 이제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를 하셨던 분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조사를 일단 저는 네. 조사가 끝났고 네. 그리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 저 포함해서 12명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12명, 12명. 예, 언론사하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제 그 열- 사람이 이제 네, 됐다. 12명을 고소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부산의 저 박형준 박형준 시장도 네. 저를 명예훼손으로 뭐 네. 출판 무슨 법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담당 경찰 수사관들도 엄청 난처해 하는 거예요. 이 건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 그 중앙지검하고 다 연결돼 있는 이 조사 자료다 보니까 네. 자료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네.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검찰 쪽에 자료를 공유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공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저도 그 원희룡 건도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또 이제 저는 검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유를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절차상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공유를 거죠. 하거나 네, 아니면 이러저러한 건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조사를 하게끔. 야, 그거 진짜 좀 필요한데. 네. 예, 참, 네. 그 홍준표 의원은 처음부터 뭐 사기꾼 뭐 고소한다 뭐 했는데 홍준표 아직까지- 시장이 고소장 직접 들어간 건 없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네, 기다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사건 초기부터 뭐 그홍 시장님 빨리 사기꾼들,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사기꾼들 뭐 집단들 뭐 고소를 하니 뭐 네. 하지만 아직까지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그 홍준표 시장이 저를 정말 직선적으로 정말 나쁘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밝혀지면은 네. 사과를 받는다라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네. 받아야 되고 특히 홍준표 시장한테는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김대엽이라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워낙 자기네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을 막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형준 부산시장은 왜 덩달아 그렇게 본인은 명태균도 모르고 미래한국 연구소도 모르는데 네. 강혜경이 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 이걸로 명예훼손. 정말 모릅니까 박형준 시장이?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네. 사실 업무를 잘 알지를 못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명태균이가 강행희 씨하고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외부에 통화를 했거나 그 명태균 그 어떤 녹취록에 아마 박형준 이름이 거론되는 음성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명태균하고 연계된 부분이 아마 여론조사 관련 건 같는데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업무는 제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쪽에는 내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실무자였습니까? 제가 실무 아니 그쪽 부산시 쪽에 쪽에. 박형준 측에서는 그 당사자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이제 당사자. 명태균 대표한테 그 당시에 대표한테 네. 박형준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앞에 다른 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산시장 관련해서 네. 다른 분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일을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이제 박형준 쪽으로 조사를 저는 진행을 그러면 했기 진짜 때문에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박형준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은 좀 달라서 이거는 네.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도 그 여론 조사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명태균 폰에 그 박형준 내용도 저는 다 들어있을 있다고 텐데. 생각합니다. 지금 그 네. 폰이 지금 다 확보가 된 예, 상태잖아요. 뭐 있을 지금. 걸로 보여집니다. 야, 박형준 시장이 큰일 났네. 뭐 그뿐만 아니라 그 뭐 이 지금은 그 이슈가 될 만한 굵직한 분들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워낙 많은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정치 또 지망생 내지는 또 뭐 좀 이름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또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여론조사 서비스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그 명태균 게이트 굵직한 사건하고 네. 관련돼 있는 부분만 지금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앞으로 참 벌어질 일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후원자로 알려진 그 김한정 씨가 지금 또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김한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친숙하게 또 지냈던 그런 네, 그렇습니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오세훈 시장의 뭐 10년 후원자로 알려진 분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발뺌을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꼬리 자르게 한다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자 그 김한정 씨에 대한 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라도 오세훈 시장도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김한정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사실 김만정 씨에 대한 잘 알지도 제가 못하는데 네. 저도 한두 분 같이 뵌 적은 있는데 굉장히 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항상 이야기하고 네. 오 시장이 앞으로 잘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22년 6월 그 의창 보궐선거 된 이후로는 네. 김영선과 명태균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단절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의 상황까지는 굉장히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네. 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굉장히 음으로양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 같. 그 그런 걸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도 되게 우호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또 실무부에서도 또 이야기도 주거니 받거니도 많이 네. 한 걸로. 저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러니까 스카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김한정 씨도 여의도에 미래한국연구소 맞습니다. 같은 거 하나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자 했던. 네네네. 그게 아마 그 오세훈 대권 때까지의 그 플랜에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네, 그 네. 사무실에 저도 이제 다른 언론사한테 들은 건데 네. 이번에 김한정 씨가 압수수색 당할 때 네. 아마 사무실이 그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설립해 놓은 그 여의도의 모 사무실에 아마 거기가 압수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그 되게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큰 압박용일 텐데요. 오세훈은 지금 그 손절하다시피 김한정 씨를 지금 잘라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 참 매몰찬 사람이네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김한정 씨 상당한 재력가다 어쨌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 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하자 이거였습니까? 아니면은 지사 개념으로 아니 빨리 그만두고 나와. 그만두고 너무 나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좀 고생하는 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명태균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김한정 회장도 그렇고 네. 저 명태균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 당시는 네. 그 이제 강 국장이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 근무할 때. 네,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이제 국회의원실로 이제 넘어갈 그 무렵에 넘어가지 네.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 김영선 차리자. 의원실에 있을 때도 아니 차려놨으니까 이제 몸만 오면 된다. 그때 이제 안 한 결정적인 이유. 국회의원실이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다. 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했는데도 사직 처리가 안 됐고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강혜경 국장님은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1인 몇 역도 하시고 굉장히 그 어떤 녹취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일이 다급하고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별로 안 다 하고 했습니다. 거의 다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체가 거절이 용납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든 치고 본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해냈었습니다. 업무 이때까지. 시간 자체가 이게 막 시급하게 떨어지고 오다가 막 떨어지는 것들도 꽤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밤 늦게까지 빨리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면 새벽에도 작성해서 보내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김한정 씨 사업하시는 양반이라 그러니까 이게 또 탁 캐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제 모습을 이제 본 것도 있겠지만은 명태균 대표나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전에 듣고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성실하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강 국장님이 쏙 빠지면 얘기는 망하는 올 수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정말 수도 올 수도 모든 게 다 올 네, 수도잖아요. 네, 네. 대체할 네.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야, 그 명태균 살인 날 뻔했네요. 그
김종인 이분 이야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제일 명태균 씨와 그 자주 소통하고 어쩌면은 명태균의 덕을 제일 많이 본 그렇죠. 네, 그런 사람 같은데 명태균 씨도 이분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사가 이제 떨어져서 그런가요? 관심사가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김정인 위원장의 어떤 그 가치가 네. 이미 이제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네. 초반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적인 아버지를 이제 보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돌아가셨기 뭐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아 게 아닐까. 돌아가시기 때문에 언급을 네. 안 한다. 그래도 그 좀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실 그게 터미널 역할 같았잖아요. 거기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그쵸. 다 연계가 네네.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지금 뭐 이야기에 좀 쏙 빠져 있고 또 같이 또 빠져 있는 사람이 이준석 같아요. 이준석은 지금 그 핫 이슈기는 한데 여도 대권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겉으로 지금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걸로는 명태균하고 이준석은 아주 막역하다. 그뭐 거의 뭐 호용호제하는 그런 사이. 그래서 지금 건드리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막 감싸주려고 했던 게 보이는데 지금은 네. 살살 이제 공격하려고 네. 수면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 그런 것 보여서 같아요. 네. 어떤 저는 부분에서 그걸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이준석 관련돼 있는 네. 이런 언론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 이제 시발점이 이제 명태균에서 이제 나오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준석에 대한 명태균의 음. 각별한 마음들이 뭐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자기의 이번에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라도 어떤 그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 아마 그까지 장기적으로 아마 그 이준석에 대한 어떤 그 포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이 재판이 뭐 네. 언제까지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동아줄이 아마 이준석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야, 그런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면 뭐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자기가 모든 걸 뭐 공익 제보를 강행 씨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공익 제보를 신청해라. 네. 그 대신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모든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밝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공익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익 제보가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세력이 아마 한 줄기가 이준석이가 되지 않겠느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미련이랄까, 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판단이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인터뷰 나누는 동안에 우리 그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그 응원글들 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강혜경님 응원합니다. 뭐 김태열 소장님 응원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박형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LCT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고소 고발 건 뭐 다 걸려 있다. 또 주영미님께서는 쉬운 길 아니지만 옳은 길 좀 감사하고 이제 응원한다 뭐 이런 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저기 제일교환파사 쪽에서 이렇게 모시는 분들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예. 두 분 이 명태균 게이트에 제일 이게 주요한 이 두 분이
제일 전파사에 찾아주셔가지고 우리 전파사 구독자님들도 다 같이 이제 좀 고마워합니다. 큰 이제 빚을 예.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인터뷰는 사실 그 김태열 소장님 또 강혜경 국장님 이 두 분이 지금 내일도 사실 그 조사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검찰 조사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사로는 첫 번째 조사죠. 네, 맞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이제 모레는 이제 우리 예. 소장님 조사가 있고 또 모레는 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방배 네. 경찰서 네, 서초는 방배입니다. 방배 경찰서에서 조은희 맞습니다. 사건 네. 관련해가지고 또 참고인 조사가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두 분 애쓰고 계시는 고객 제보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계속 또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이야기 잠깐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양아들이라고 하는 그분 최아무개로 알려져 있는 네. 뭐 실명이 좀 나오기도 하고 예, 했었는데, 예. 네, 그분 관련해서 지금 뭐 예전에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굉장히 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비용 문제라든가 직접 납부 문제라든가 지금 최 씨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채용 최 씨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답하는 그 부분보다는 아마 네. 그 부분은 강희 씨가 네. 강 국장이 네. 더 어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 교착점이 많은 것 같기 네. 때문에 강 국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네. 그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관련해 가지고 최 씨 측에서 그 비용을 이제 댔다. 네. 이제 그 내용이 사실로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또 최 씨가 홍준표 시장과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인지가 밝혀지면 홍준표 시장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거든요. 바로.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씨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지금 최모 씨보다 네. 최모 씨도 있지만은 박모 씨도 있거든요. 그 라인이 두 라인이긴 한데 네. 그 박모 씨도 이제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한 부분이 또 그 있습니다. 박모 씨가 부시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혹시? 경남개발공사 개발공사를 사장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씨하고 연루가 됐던 거잖아요. 그 20개 사건. 네, 그거는 이제 그 부분 이제 소장님이 정확하게 예, 아시는 예, 부분이라 그 최모 씨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인지를 했던 게 명태균 대표가 이제 홍준표한테 양아들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친자식이 없어서 양아들을 이제 안았나 생각을 했는데 친구 그러니까 그 홍준표 아들의 정말 친한 절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선 때 당원 관련돼 있는 그런 저런 데이터를 받으면서 제가 최모 씨를 알게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조사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금액은 이제 명태균 대표가 이제 전달을 해놓으면은 네. 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게끔 네. 약간 이제 시스템이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홍준표 측에서 돈이 나왔다라는 걸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쵸. 애는 많이 썼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자가 그 양아들이라고 하는 최 씨고 채시고 그 또 이제 그 명- 입금을 네. 하셨던 분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이번 언론 쪽으로 보다 보니까 대구시에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도를 들었고 이번에 아까 오늘도 정확하게 이제 어느 기자분께서 네. 2022년도 7월 달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 알고 있었나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무했다는 건 제가 제일 최근에 지금 다른 언론을 접하면서 알게 됐고 연도하고 시기는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입금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는 그때 공무원이 되기 되기 전이었던 전이었던 거죠. 걸로. 네네, 그럼 저는 그러고 한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구시로 이제 취업을 한 취업이 거네요. 됐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뭐 알고는 계십니까? 공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직. 어느 부서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 이름으로 현직 지금 공무원 이름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이 네,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이 사실 그 내일이나 모레 내일 내일 조사에 조사할 때, 이야기 네.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내용까지는 검찰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야기가 되지. 이게 정식 조사가 아니라 네. 제 암호로 돼 있는 장부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네. 이제 제가 이미 제출을 하면서 이제 전화로 암호를 풀었었어요. 그 수사관님하고 녹음을 해가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 쪽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네, 네. 암호 해석을 할 때 이제 제가 진술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제 홍준표는 두 라인에서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진술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내일 조사 때 나올 진술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또 이렇게 그쵸. 네.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최아무개 사람은 그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근무를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최아무개 그분은 이제 22년도 지방선거에 네.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다 나왔었는데 네. 음성까지도 다 나오고 사실은 그 22년 지방선거 때 서울 서초에 조은희 의원이 이제 명태균한테 제안을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 되는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22년 지방선거 때 아마 서초구의 지방선거 시의원 중에 시의원이 두석인데 네. 좋은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을 추천해주라 해갖고 네. 아마 명태균이가 그 사람을 추천해줬어요. 네. 추천해줬는데 추천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당연하게 단수 공천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네.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아마 김영선 의원 김영선 그 당시에 22년 6월 공천 받고 선거운동 할 때 김영선 의원이 여기서 당선되면은 여기 와서 보좌관 해라라고 명태균이가 어제 그저께 뭐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은 모든 인사권을 명태균이 자기가 다 전행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영선 의원실에 와서 보좌관으로 1년 있다가 네. 사직하고 대구시에 협력관으로 네. 서기관으로 이직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 씨가 대외적으로 전부 다 뭐 대구 경남에서도 다 홍준표의 양아들로 다 뭐 알려진 사실이니까 홍준표가 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이 대모를 해가지고 네. 바로 대구시에 어떤 고위직으로 가기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영선 의원실에 어떤 보좌관의 어떤 자리를 거쳐서 네. 경력을 쌓아가지고 세탁하고 대구시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김영선 의원 보좌관 그 세탁소 이런 세탁소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아마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뭐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그 꿈님이 그 강혜경님 공익 제보자로 많은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용기 내어줘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고 거짓은 뭐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응원 주셨습니다. 또 설동가님도 제일 전파사 강혜경님 출연해 주셔서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내용 주셨고요. 김태일 소장님에 대한 응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강희 질문, 씨가 워낙 네.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태일 소장님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게 얼마 안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김태일 소장님은 그 지금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김영선이 5선이 되자마자 되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되게 직전. 2년 끊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보통의 경우 이렇게 아주 긴 시간 고생을 같이 했으면은 야 이제부터 앞길이 트이는구나라고 욕심을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이제 보고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공천도 받고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와 버리겠다기보다는 아마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제 아는 뭐 전국적으로 저를 아는 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여태까지 김영선 의원 이제 5선 당선되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당선되고 했을 때 여태까지 그게 같이 내가 근무하는 줄 알고 다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나서 뭐 걱정돼가지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뭐 스스로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내 입으로 어떤 말하기 못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은 언제 같이 만나서 뭐 이야기하자. 네. 그 정도로 대응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좀 사실이 네. 모든 게 좀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김태열 소장님을 제가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기사 나온 그날 예. 통화를 한번 했었고 예, 예, 예.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제가 놀라운 그 분석을 이제 접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이 이제 막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을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은 그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 지금 돼가지고 지금 김문수라는 이름이 막 이제 앞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9월 말 10월 초 이때 이야기 나누다가 김문수가 아마 그때는 한참 전이잖아요. 김문수가 아마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런 거하고 상관도 없을 시점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에이 무슨 그 김문수는 뭐 언제적 김문수예요. 뭐 이제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계엄도 있고 그다음 조기 대선 상황이 이제 되니까 그때는 김문수 이름이 뻥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김문수를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런 평론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김동완 이제 대표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대외적으로 제가 어떤 내 모습을 얼굴을 공개하고 한 그런 시점이 아니었고 진짜 뭐 모든 언론들이 이제 강행신은 이미 국감에 나가면서 어떤 국감에 나가기 전이지만 그 당시 국감이 아마 10월 23일 날 처음 나가게 됐죠. 아마 국감에 나가기 전이지만은 이제 언론을 해서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알려졌었고 네. 사실 저는 10월 25일 날 압수수색 당하고 아마 12월 연말쯤에 제가 이제 공익 제보 관련해 가지고 공익 제보는 어떤 실명이라든지 모든 게 공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 연말에 제가 실명과 네. 어떤 이제 그렇죠. 모습도 이제 공개됐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제일 전파자의 김동완 대표님이 그 이전부터 사실 이제 저하고 사적으로 네. 서로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돼 가지고 네.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원에 다른 업무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서 제가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을 언론인이 아니고 어떤 사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난다. 모든 언론은 지금 심지어 그렇죠. 뭐 자기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몇 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외출할 때는 아파트 뒷문으로 나가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때 왜냐하면은 12월 3일 날 그 명태균 게이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네. 계엄을 할 거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네. 정상적인 사람은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10월 달에 왜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가 칠불사에 그 이준석하고 그렇게 칠불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는 여권 내에 어떤 그 권력 싸움이 형성된 거고 거기에 강력하게 차기에 뭐 조기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용어가 없었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개헌의 말을 좀 나왔었어요. 네. 4년 중인데 개헌 말이 네네. 나오고 할 때 아마 26년도가 지방선거 있고 27년도 대선 있고 28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1년마다 전국적인 단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개헌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또한 어떤 개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아마 김문수 장관이 강력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그때 거다라고. 이유를 세 가지를 했잖아요. 네,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유가 김문수 장관이 왜 강력한 후보가 될 거냐 하면은 보수는 큰 줄기가 사실 세 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세력, 박근혜 세력의 어떤 보수 세력과 지금 자유통일당의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어떤 태극기, 네. 자유통일당 그 세력, 네. 그리고 순수한 국민의힘 당원들, 네. 이 세 줄기가 보수를 지탱하는 그 어떤 큰 줄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정광훈 대표 그 자유통일당은 이미 김문수 장관이 2년 전부터 그렇죠. 같이 정광훈 정치를 하기로. 목사하고 뭐 정치를 하기로 하고 당을 같이 만들고 뭐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요는 접수했고. 이미 접수돼 있고 네. 그러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최고 앞장섰던 그 김무성 대표 네. 그것도 뭐 사적으로도 뭐 서로 친구고 잘 안다라고 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를 앞에 두고 박근혜 탄핵은 잘못했다. 당신은 박근혜의 그 저주가 1000년을 동안 박근혜 저주를 맞을 거다라고 김무성 대표한테 직접적인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모든 언론에서 다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세력도 그렇죠. 이제 빨아들였고. 박근혜 세력도 빨아들였다. 그럼 이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국민의힘 어떻게? 당원들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에 8월 30일 날, 네. 이 작년 8월 30일 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취임하기 전에 이제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청문회 할 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지금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주장하는 그 발언을 적극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가 친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아. 그러면 뭐 그 광화문에 그 소녀상 철거하고 네. 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된다. 예. 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뭐 특효약이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런 네. 발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정치적,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욕심,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국민의힘 했다. 당원들이 네. 좋아할 수 있는 발언들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네. 제가 김문수 장관을 청문회를 딱 보고 보수의 모든 세력이 김문수 저쪽으로 모이겠구나. 장관한테 블랙홀로 빨려들었구나. 네. 라는 걸 제가 그때 봤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되게 아이고 생뚱맞았는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보수에 있는 여러 주자들 중에 김문수가 좀 우뚝 서 있고 나머지 이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다 고만고만한데 더더군다나 오늘 이야기 나왔던 대로 그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지뢰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문수가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죠? 정상적으로 어느 정당에 네.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네. 1년, 2년의 어떤 밑그림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이든. 그런데 이제 만약에 3월 뭐 중순쯤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 2개월 만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대선 후보가 부각되기에는 도저히 시간상 될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걸로. 그런데 뭐 어저께 몇몇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대선 후보를 뭐 누군가 따로 점지해 뒀다라고 말하는데 그 후보가 김문수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로 올리기까지 과정이 최소한 1년, 2년 필요한데 네. 그런 적인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볼 만한 시간이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창원 산단 관련해 가지고 그 명태균이
그 창원시 공무원들과 뭐 여러 가지 만나고 했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시급한 이슈들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명태균과 그 창원의 그 공무원들이 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이건에 관련한 이제 진척 사항들이 있는지 그 조사가 이제 필히 더 깊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주요 정치인 관련돼 있는 이제 불법 그 여론조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중앙지검으로 올렸지만 네. 산단 관련은 지금 창원지검에서 현재도 조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조사가 진행 중이고 뭐 그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권 개입이 돼 있는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할 거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진행 사항들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 창원 쪽에 있는 큰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명태균 네. 씨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하고 물론 이제 그 공천 파동이 있기 전에 꾸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기업들이 뭐 다들 방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찾아다닌 걸로 찾아 알고 직접 있거든요. 다닌 걸로. 네네네. 근데 그 만난 분들 얼추 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네. 모르는 분도 또 많아요. 네. 대기업이라고 하면 뻔히 나올 만한 그쵸. 데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도 이제 실무 책임자급들, 그 본부장급들, 본부장 이상 그 대표 이상급들. 네네. 이제 그 내용들도 검찰 조사에서 이미 이야기가 좀 다 되고 있습니까? 얘기가 된 걸로 일단 네.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좀 계속 취재를 또 네.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도 취재입니다만은 사실 그 검찰이 조사하지 않으면 취재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수사권을 가진 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고 해야 이제 밝혀질 부분들이 나오고 할 텐데 사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태균 씨의 파워라든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근데 그 본격적으로 만나고 다녔던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명태균 당선 씨가 직후부터. 당선 직후부터. 네네. 그러니까 그 공약이 산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김영선 그 의원의 그 오선의 공약에. 네. 근데 처음부터 공약에 그게 들어갔던 게 아니라 처음에 공약을 다 이게 세웠었는데 네. 다 뭉개버리고 어. 그 전 지금 현재 도지사 박한수 네네. 도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분의 공약을 그대로 100% 옮겨왔었어요. 근데 그분도 산단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공약을 세웠었는데 네. 이루지 못하고 도지사로 갔고 네. 그 자리에 이제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는 이제 명태균 대표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공약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이제 밀접하게 접촉이 됐던 걸로 저는 그러면은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거의 뭐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네네. 산단 신청은 좀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뒤에 이제 이게 처음 그 접수가 된 이후에 이제 김영선 의원실에서 네. 이제 명태균 대표가 이제 그 구역을 네. 조정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산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사실 그 산단에 이 뭔가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지금 김영선 씨 친동생 2명은 또 기소가 지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이고 부동산 그 부동산이고. 개발 지역 안에 네. 이제 땅을 그 이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그 기업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고 어떤 영향에 주고받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비전 이건 내가 충분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또 뭔가 또 이쪽에다가 뭘 주든지 제공하고, 약속을 네, 하고 주고받고. 했었을 텐데 네. 그 내용들은 지금 밝혀진 게 없죠. 없습니다. 지금은. 네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뭐 언론사 쪽에서 취재를 한다 했던 부분들이 네. 일부에 검찰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말씀 못 드리는데 네, 네. 그걸 토대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대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쵸. 언론사 네, 자체에서 맞습니다. 뭔가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그런 네네.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기로 창원지검에서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이게 이 기업과 이 관료 간의 이 결탁이라든가 네. 이게 흔히 있는 일들이긴 합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손은 거의 지금 묻혀 있는 손을 대지 못한 묻혀 있는 그 정도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6시가 됐고 중간에 이제 채팅창 통해서 뭐 응원들 많이 주시고 했는데
두 분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 뭐 제대로 이렇게 막 봐가면서 이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앞에 막 갖다 놓기는 갖다 놨는데 그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나중에 제가 여쭤봤으래도 우리 그 다음 방송이나 이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한 부분은 또 네, 이야기 나눠도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산당 관련해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언론 취재 언론사들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산당은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무실하고 관련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한 보름 전에 네. 언론사 기자하고 제가 꼭 그 자기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쭉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당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도에 나왔는데 아마 그제 대우조선의 노동자 파업 사건 때 네. 명태균 씨가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뭐 대응을 해가지고 그게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보도에 다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려고 하나에서 뭐 6조 몇천억에 입찰을 받았대요. 네. 네. 입찰을 받는데 6조 몇천억에 입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사실 입찰이 됐어요. 그 현대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뭔가 서로 어떤 안 맞아가지고 네. 인수를 포기했나 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에서 6조 몇천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은 그리고 나서 노사분규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네. 하나에서 대우조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네. 6조 몇천억의 입찰을 보려고 했던 대우조선을 3조도 안 되게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사분기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3조가 안 되는 금액에 그러니까 반값에 그냥 인수한 거죠. 야, 그런데 여기에 그 반값이 안 되게 인수했는데 거기에 인수하는 금액에 국책은행에 산업은행에서 일부가 돈이 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산업은행에서. 그래서 네. 아마 하나가 대우조선이 방산업체니까 네. 그러고 창원에 있는 산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방산업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원 산단하고 같이 연계가 네. 된 걸로 창원 산단이 방산 관련 산단 조성으로 네. 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몇몇 대기업의 방산업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는 식으로 일단 그게 지금 의혹으로 지금 의혹으로 이제 기자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지금 취재하고 있다고 네.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그 사실 나는 그게 산단 관련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제가 기자를 상대로 취재가 됐네요. 예. 그래 기자분들이 보는 걸 네. 아마 좀 뭔가 대우조선 파업할 때부터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건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건의해가지고 건의하는 그 그날부터 뭐 행안부 장관이고 뭐 온갖 장관 그 관계된 장관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서 네. 그게 사실 정리가 저희들도 됐다라고 지난 이야기하더라고요. 10월에 그 부분을 저희 한 꼭지로 해서 분명히 얘기는 예. 뭔가 큰 그 기업과의 그 커넥션 문제가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터질 텐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좀 써머리를 지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끝으로 그 뭐 우리 독자들하고 이야기를 뭐 한 말씀 주신다면요. 그 소회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지금 되게 힘든 일이실 텐데 공익 제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과 또 네.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아직 경찰서라든지 이제 검찰청의 뭐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피고발인 자격으로 또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힘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소장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일 모레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 정치자금 관련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어떤 잘잘못은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그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어떤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렇게 진짜 반듯한 어떤 그런 사회가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일 전파사에서 그 명태균 게이트 가장 중요한 공익 제보자 두 분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님 그리고 강혜경 국장님 두 분 모시고 시간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예, 내려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또 기념될 만할 때 또 한번 같이 네네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